안녕하세요. 골든캐치 대표 정승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늦가기 전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도자 과정을 오랫동안 해보다 보면 우리 이제 선생님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무용을 전공하고 싶고 또는 무용을 전공을 했었는데 갑자기 집안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또는 제가 부상이 당해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요. 또는 제가 그때 슬럼프가 너무 심하게 와서 무용을 관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아이도 낳고 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나 스스로 내가 꿈꿔왔던 이 무용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공을 한다고 그럴 때는 제가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왜 전공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누구나 예술가였어요. 누구나 막걸리 한잔하고 기분이 좋으면 움직이고 뭐 그런 환경에서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많은 좋은 작품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발달해 오면서 예술 활동을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분리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노동이라는 그런 활동을 더 이상 꼭 인간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뭘 하게 될까요? 저는 인간은 예술활동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말고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다시 시간 좀 늦은 것 같지만 전공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늦은 걸까요?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빠르게 시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깊게 본격적으로 늦가기 전공에 대한 전략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무용수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살펴볼게요. 전공자라는 개념이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개념일까요? 이 전공자라는 개념이 대학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대학에 무용학과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나 대학에 무용과를 나왔어? 그러면 전공자라고 해요. 그러면 시간을 더 흘러가서 옛날에 대학이 없을 때는 과연 누가 전공자였을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전공자고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전공자다라는 것은 너무나 좀 오류를 많이 범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늦가기에서 내가 이제 무용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죠. 지금 다시 대학을 가는 방법도 있어요. 첫 번째, 나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권의 대학에 입시를 봐서 입학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전공을 하고 싶은 게 목적이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잘 찾아보시면 평생교육원 또는 각 대학의 미래교육원 같은 곳에 학점은행제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요구하는 입학 시험 준비를 하셔서 시험을 치면 충분히 학점은행제에 입학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서울권에 내가 가고 싶었던 교수님들이 계시는 곳 있죠. 그곳에 석사학위를 간다, 박사학위를 간다, 대학원 과정을 간다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좀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무용수라는 게 꼭 내가 늦가기를 전공하면서 무용수라는 거는 춤을 추는 사람이잖아요. 국립국악원에서 춤을 추는 사람, 국립무용단에서 춤을 추는 사람만 무용수인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용단을 만들 수도 있고 개인 단체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자기의 기량을 계속 향상시켜야 되겠죠. 근처에 좋은 무용학원이 있거나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 가셔서 춤을 오랫동안 배우시다 보면 거기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무용단의 단원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저는 무용을 전공하고 싶은 이유가 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똑같이 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아까와 같은 학점은행제나 대학원을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지도자 과정을 취득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요가 지도자로 활동하고 싶어요. 또는 필라테스 지도자로 활동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꼭 무용 전공자나 체육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자격증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전면허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우리가 운전을 하면 불법이죠. 그런 것처럼 운전면허증은 하나의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부단히 많은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개발을 하면서 무용 지도자로서의 전공의 길을 가시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평생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대상 중에서도 내가 전공자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작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전문적인 학위를 취득하고 석사나 박사를 취득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공을 좀 융합해서 응용해서 하고 싶다라고 이제 늦가게 전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는 꼭 학위를 과정을 무용학 학위를 취득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대학원으로 가서 무용학 석사를 취득하시는 방법도 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무용학 석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서울권에 무용 전공자들도 정말 너무 가고 싶은 곳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가능하다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무용 이론이라던가 무용 이론 전공이라던가, 요즘은 무용 전공 인구가 제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이 감소되는 추세예요. 여전히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는 대학원을 진학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두드리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 가서 무용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는 거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최고경영자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용만 아니라 다른 예술까지 같이 공부하는 장르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용을 좀 공부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학점은행제가 있는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한국무용 지도자 과정이 들어가죠. 한국무용 지도자 과정을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지만, 뭐 거기에 무용 상해 예방이나 무용 음악이나 하는 여러 과정이 연세대학교에 특히 잘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더 해보면서 내가 좀 학위를 따야 되겠다는 깊이 있는 마음을 먹기 전에 조금 좀 깊지 않게 좀 경험을 해보면서 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요 정도 얘기를 드리면 늦가기 전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앞으로는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취미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취미로 시작했지만 전공 정도의 수준에 다다를 정도까지 예술의 깊이를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제도가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